Bonjour. 안녕하세요, 여러분. 왕초보 문법 5강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형용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규칙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5강은 형용사 1, 6강은 형용사 2로 나눠서 두 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형용사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그죠? 일단 우리 부정관사의 경우 남성 단수명사 앞에 un, 여성 단수명사 앞에 une, 그 다음에 복수의 경우 남성, 여성 상관없이 ne를 붙이고요. 정관사의 경우는 뭐예요? 남성 단수명사 앞에 le, 여성 단수 앞에 la, 그 다음에 복수는 역시나 남성, 여성 상관없이 대를 붙인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부정관사는 특정하지 않은, 그죠? 특정하지 않은 무작위의 것들 중에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말하는 거고, 정관사의 경우 딱 유일하게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거나 그 집합 전체를 말하거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바로 말했던, 그 전에 말했던 또는 저번에 말했던 그것이라는 느낌의 그 명사를 지칭해 줄 때는 우리가 정관사를 쓴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너 어디야? 그래서 où es-tu? 라고 물어보고, 그죠? tu es où?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대답이 나 카페라고 얘기할 때 dans un café 라고 하는 거랑 dans le café 라고 하는 거랑 두 가지가 내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dans un café 라고 하면 그냥 아무 카페 아무 데나 한 곳이라는 느낌이죠. 그죠? 그냥 나 카페 그냥 카페라는 느낌인 거고 dans le café라고 하면 내가 저번에 말했던 카페 거나 네가 알고 있는 그 카페 거나 내가 말해서 네가 알고 있는 그 카페거나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카페거나 그죠? 그래서 카페 자체가 유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뒤에 고유명사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의미라면 그때 말했던 저번에 말했던 거기 그 카페라는 의미의 le café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게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가 또 있었죠.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를 한 명 봤는데 너무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길 가다가 제가 수많은 길을 가는 많은 남자 중에 한 명을 보았는데 라고 할 때는 un homme이라고 해야 되고 그 남자가 그죠? 내가 본 그 남자가 너무 잘생겼더라 라고 말하려면 그 남자라는 의미의 l'homme라고 말해줬어야 됐다. 자, 같은 맥락으로 beau gosse라고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표현을 하나 드렸죠. 몸매나 얼굴이나 성격이나 모든 것이 완벽한 완벽남을 말할 때 불어로 beau gosse라고 하는데 수많은 완벽남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려면 un beau gosse라고 해야 되고요. 수많은 완벽남 중에 또는 그 완벽남 중에 딱 한 명, 내가 말했던 저번에 말했던 그 완벽남이라고 말을 하려면 le beau gosse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관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시 하나 더 있었죠. Une tour, la tour Eiffel. 그죠? 두 가지의 차이는 뭐예요? 에펠이 붙고 안 붙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Une tour의 경우는 수많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탑들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고 La tour Eiffel이라고 하면 에펠탑은 그죠? 오리지널 에펠탑은 전 세계에 딱 한 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La tour Eiffel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얘는 유일한 것을 말하는 la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의미의 la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불어를 배우시면서 여러 가지 정관사나 부정관사가 붙은 그런 명사들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그걸 조금씩 접하시면서 아마 조금 맥락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좀 체득화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약간 아리까리한데요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시면 점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별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문법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문법, 명사와 형용사를 같이 쓰는 그런 문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프랑스에 슈퍼를 가시거나 아니면 프랑스에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프랑스에 공부하러 가시거나 또는 한국에서도 아마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와인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에, 이 문장에 바로 명사와 형용사의 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le 앞에 붙은 le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관사죠. 그렇죠? le vin 자체는 와인이라는 뜻이고 제가 옆에 써드린 이 노란색 글씨가 바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명사, 와인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Le vin rouge. rouge 자체는 빨간색이라는 색깔을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이 되고요. Le vin blanc이라고 하면 화이트 와인. 왜냐면 블랑이 하얀색이라는 뜻이고 호세는 장미색 또는 분홍색을 말하기 때문에 Le vin rosé라고 하면 로제 와인을 뜻하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Le vin만 오면 그냥 와인인 건데 뒤에 색깔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서 얘를 도와줌으로써 얘가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이라는 좀 구체적인 설명이 붙어져 있는 명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명사의 바로 뒤에 형용사가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불어에서 형용사의 경우는 바로 명사의 뒤에 붙어서 앞에 있는 형용사, 앞에 있는 명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프랑스어에서 형용사는 언제나 명사의 뒤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한국어 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영어 이런 것들은 명사의 앞에 형용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불어의 경우는 그 반대로 명사의 뒤에 오는 것이 바로 형용사의 위치입니다. 자,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명사 뒤에 붙는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이라고 하는 게 좀 찝찝해서 보니 역시나 예외 조항이 하나 있네요. 뭐예요? 일부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 붙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 이거 또 시작이네요. 그렇죠. 명사 뒤에 붙기도 하고 앞에 붙기도 해요. 그러면 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일부 형용사만 명사 앞에 붙기 때문에 명사 앞에 붙는 형용사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명사 뒤에 붙는 것이고 일부만 형용사 앞에 붙는다고 해서 일부 형용사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오늘은 명사 뒤에 붙는 대부분의 형용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우리 6강의에서 명사 앞에 붙는 형용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명사 뒤에 붙는 형용사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명사 뒤에 형용사가 온다고 했는데 형용사의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제가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즉, 명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의 성수에 맞춰서 일치시켜주는 걸 해야 된다.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 성수일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사가 남성 단수다. 그러면 형용사도 남성 단수형을 써주셔야 되고요. 명사가 예를 들어 여성 단수다. 그러면 형용사도 여성 단수형을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명사가 여성 복수면요? 그럼 당연히 형용사도 여성 복수형을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변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의 형수일치. 는 규칙 형용사라고 해서 형용사가 규칙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언제? 남성 단수일 때, 여성 단수일 때, 남성 복수일 때, 여성 복수일 때. 자, 이 법칙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가지 법칙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5번은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단 1번부터 4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가 남성 단수면 형용사는 변하지 않는다. 그죠? 원형 그대로 쓴다는 말씀이에요. 자, 2번은 뭐예요? 명사가 여성 단수면 형용사에 을을 붙인다. 어디에? 형용사 끝에, 형용사 제일 마지막에 을을 붙인다 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명사가 남성 복수면, 남성인데 복수면 뭘 붙이나요? 형용사 끝에 마지막에 s를 붙여준다. 왜? 복수니까. 명사가 s가 붙어야 되니까 복수도 s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사가 여성 복수면 형용사에 s를 붙인다. 무슨 말이야? 일단 여성이니까 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복수니까 s도 붙여준다. 그래서 s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은 2번 더하기 3번은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2번, 3번. 여성이자 복수기 때문에 여기 붙어있는 의와 s를 다 붙여준다. 2번과 3번을 더해서 들어가는 규칙이네요. 자, 이렇게 4가지만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예시를 그냥 보여드리는 게 조금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예시 문장을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똑똑한 소년이라는 뜻의 un garçon intelligent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싶어요. un garçon, 그죠? 남성 단수예요. 그죠? 소년이라는 뜻이고 앞에 부정관사가 남성 단수가 붙었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이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아, 얘는 남성 단수구나 라고 관사를 보고 눈치챌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intelligent, 똑똑한 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원형 그대로 써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남성 복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우리가 여러분 intelligent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얘가 복수가 되면 이 명사가 복수가 되려면 어떻게 바꿔주나요? 우리 명사의 복수형에서 배웠죠. 뒤에다가 s를 붙여줘요. 그리고 관사도 세트로 같이 복수형으로 바꿔줘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형용사를 배우기 때문에 형용사에도 얘처럼 s를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 일치를 시킬 때 1번, 2번, 3번 관사명사, 형용사를 다 세트를 일치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성형 명사를 쓰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똑똑한 소년 했으니까 똑똑한 소녀를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똑똑한 소녀 어떻게 쓰나요? une fille 일단 그죠? 소녀를 써주고 그 다음에 intelligent을 쓴단 말이죠. une fille. intelligent을 얘 원형 그대로 쓰려고 했더니 아 얘도 세트를 맞춰줘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트는 어떻게 맞춘다? 아까 여성 단수니까 을을 붙여준다. 그래서 발음도 une fille intelligent까지 발음이 된다. 얘는 마지막 자음이기 때문에 발음이 안 되고요. 뒤에 의가 붙으면서 발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un garçon intelligent, une fille intelligent까지 발음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성 복수다. 똑똑한 소녀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일단 fille에 복수를 붙여주고요. 그죠? s. 앞에도 얘를 대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복수형. 그 다음에 e는 이미 하나 붙었기 때문에 그 뒤에 s만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된다? des filles intelligentes까지 되네요. S 역시나 마지막 자음이기 때문에 발음 안 되고요. 여기의 경우 S가 붙으면서 뒤에 리에종돼서 des filles intelligentes가 아니라 des filles intelligentes까지가 발음이 됩니다. 됐나요? 자, 예시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un pull vert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게 뭐냐? un pull 자체가 풀오버 니트 있죠? 이렇게 머리부터 쓰는 그런 옷을, 그런 니트를 un pull over라고 하는데 영어의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왔죠? 그런데 그 중에 over로 뒤를 빼버리고 그냥 un pull이라 그러면 머리부터 쓰는 제가 지금 입은 것 같은 이런 니트를 un pul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vert가 붙었어요.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un pull vert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초록색 니트가 여러 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해야 돼. 얘도 바꿔주고 얘도 바꿔주고 얘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수면 뭘 붙인다 그래서 s를 붙인다 그랬죠. 그죠? 어디에? 명사에도 붙이고 형용사에도 붙이고 앞에 나와 있는 관사도 바꿔준다. 그럼 정답이 어떻게 되냐? des pulls vert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초록색인 여성형 명사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예를 들어 스커트 이거를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스커트 아까 뭐였어요? jupe였어요. 그죠? une jupe. 그러면 une jupe vert를 하려고 했더니 얘가 여성형이야. 그럼 뭘 붙여줘야 돼? 을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une jupe verte라고 해서 아까는 vert였고 발음이 지금은 뒤에 의가 붙으면서 뜨 발음이 살아나면서 verte까지 발음합니다. une jupe verte. 그런데 얘가 초록색 치마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바꿔줘야 되지. 어떻게 바꿔줘? 복수형으로 뭐랑 뭐에 바꿔줘? 복수와 명사와 형용사에 둘 다 s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관사도 바꿔주면 세트가 완성이 된다. 어떻게 완성돼? des jupes vertes 이렇게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돼서요. 형용사가 여성형이 되거나 또는 s가 붙거나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발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로는 여러분 une jupe verte, 붙는 거 알아요. 근데 발음을 내가 vert까지만 얘기를 하면 une jupe verte. 프랑스 사람이 듣기에는 너 틀리게 말했네? verte라고 말해야 돼 라고 분명히 지적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런 차이, 아주 정말 한 끗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은는 이가를 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모든 한국 사람이 은는 이가를 틀리지 않지만 외국 사람들만 항상 틀리죠. 그런데 그렇게 틀리게 말했을 때 우리에게 쏙쏙 들어와요. 프랑스 사람들이 듣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사람들도 이 성수일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프랑스어를 모니자주, 그죠? 프랑스어의 바른 용법을 배우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이 성수일치를 완벽하게 또 꼼꼼하게 따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발음까지 연습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손으로 써보고 이런 거 같은 경우 특히 입으로 소리내서 말해보는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놈의 예외가 또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우리 명사의 복수형을 해줄 때요. 제가 특이한 명사의 복수형에서 뭐 s로 끝나면 뒤에 s를 복수일 때 s를 붙이지 않고요. 뭐 으로 끝나면은 뭐 뒤에 x를 붙이고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얘도 비슷한 그런 용법을 따르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의 경우 예외인 경우 어떻게 되냐? 원래 맨 처음에 남성 단수인 경우 변하지 않고요. 여성 단수인 경우 으를 붙이고요. 남성 복수인 경우 s, 여성 복수인 경우 es를 붙인다고 했죠. 그런데 예외인 경우는 뭐가 있냐? 예를 들어 형용사가 s나 x로 끝난다. 그러면 복수일 때 s 생략한다. 예를 들어 우리 명사에서 그죠? 포화 몸무게라고 하는 이 단어 복수로 간다 그래도 뒤에다가 s 또 이렇게 안 붙인다 그랬어요. 왜? 이미 s로 끝났기 때문에 앞에 관사만 바꾼다고. 근데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s로 끝나는 경우 또 붙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명사의 복수형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un homme français라 그래서 프랑스 남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프랑스 남자가 여러 명이야. 그럼 des hommes 하고 français에서 s를 붙여주려고 세트를 맞추려고 했더니 이미 s로 끝났네? 그럼 붙이지 말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익수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익수로 끝났는데 s를 또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익수로 그냥 냅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으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 여성일 때 으를 또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un salon propre라 그래서 propre 자체가 깨끗한이라는 뜻이에요. un salon 거실, 깨끗한 거실 이렇게 했는데 얘는 원체 으로 끝났단 말이죠. 근데 방도 깨끗해. 그래서 깨끗한 방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우리는 chambre propre라고 얘기를 해서 뒤에 얘도 여성이니까 세트를 맞춰줘야지 했는데 이미 으로 끝났네요. 그러면 우리 또 붙이지 말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규칙 같은 경우는 이 명사의 복수형하고 똑같습니다. al 또는 au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 복수일 때 aux가 된다. 예를 들어 un garçon sentimental, 아주 감성적인 소년이라는 말에 un garçon sentimental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al로 끝났네, 그죠? 그래서 des garçons sentimental을 하려고 sentimental 해서 s를 붙이려고 했더니 얘는 al로 끝나니까 우리 그냥 oex로 바꿔주자. 마치 명사처럼 이렇게 바꿔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사에서도요. al로 끝나도 이렇게 journal, journau가 아니고 얘도 그냥 입 싹 닫고 뒤에 s 붙이는 거 있었죠. 형용사도 al로 끝나더라도 o로 바뀌지 않고 sentimental, sentimental로 바뀌지 않고 sentimental s 이렇게 바뀌는 다른 형용사가 있어요. sentimental은 sentimental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다른 형용사 중에는 al로 끝나도 als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법칙을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와인의 그 색깔 형용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이제 성수일치의 대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부 색깔은 성수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마롱. 두 번째, 오랑주입니다. 이 두 가지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뒤에 으나 s나 es를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홍은 무슨 색이에요? 고동색, 밤색을 말하고요. 오랑주는 오렌지색, 주황색을 말하죠. 예를 들어 des yeux, marron이라는 표현이 있다. des yeux, 눈이 양쪽 두 눈을 다 말하는 건데 두 눈. 그러면 뒤에 원래 s가 붙어야 된단 말이죠. 복수니까. 그런데 이게 마홍인 경우는 붙지 않는다. 하지만 bleu 같은 것은 붙는다. 그죠?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s robes, orange 같은 경우도 원래 얘가 지금 복수니까 일단 으로 끝났으니까 붙이지 않고요. 그죠? 복수여서 얘를 s를 붙이려고 봤더니 오렌지색은 안 변하는 거래.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이렇게 쓰자라는 거죠.
오홍주는 어차피 여성인 경우에도 얘가 불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색깔 형용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법칙이 너무 많죠. 선생님 너무 머리가 아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얘를 지금 다 외우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또 계속 수업이 진행되면서 점차 익숙해지실 거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예시들을 조금 들고 왔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un film intéressant 이라 그래서 재미있는 영화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뒤에 붙은 게 바로 형용사의 역할이고, 그죠? 오른쪽에 있는 뜻에는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용사가 앞에 붙고요. 프랑스어에서는 형용사가 뒤에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un film intéressant 이라고 하면 재미있는 영화인데 얘가 남성 단수기 때문에 뒤에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필름 발음 여러분 조심해 주셔야 돼요. L까지 끊어서 film, M 발음을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un film intéressant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ne robe noire 라고 해서 블랙 원피스, 검정색 원피스를 말합니다. 자, robe라고 하면 위아래가 붙은 스커트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여성형 단수기 때문에 noir라고 하는 남성형, 그죠? 원형, 검정색이라는 원형에서, 원형 형용사에서 여성형이기 때문에 을을 붙였다. 그렇지만 발음은 noir, 똑같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맛있는 케이크라는 뜻의 네갸또가 붙었어요. 그죠? 자, 이거 명사가 으, 아, 으로 끝났기 때문에 복수일 때 s가 아니라 x가 붙는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앞에 관사도 붙여줬습니다. 변경을 해줬죠. 복수형으로. 그 다음에 delicious를 붙인 다음에 아, 얘가 복수니까 얘도 s를 붙여줘야지 했는데 x로 끝났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s 붙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des gâteaux délicieux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es yeux bleus 라 그래서 파란색 눈동자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des yeux marron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고동색 눈동자는. 그런데 bleu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변하는 형용사겠죠. 마홍과 오홍주말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des yeux 두 개니까 뒤에 s를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집 말하고 싶어요. une maison, 그죠? 여성형 bleu를 붙여줬는데 원래 이렇게 생겼죠. blue는. 앞에 있는 것은 blue의 남성 복수기 때문에 s만 붙였고요. 얘는 이렇게 썼더니 여성형이라서 뒤에 뭐 붙여줘야 된다고? 을을 붙여줘야 된다고. 발음은 똑같다고. bleu, bleu. 그죠? 파란색 집 une maison bleu가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잠깐 혹시나 관사가 une maison bleu의 경우는 수많은 파란색 집들 중에 어떤 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관사가 정관사인 라로 바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La maison bleu면 파란색 집 전체를 말하거나 또는 그 파란색 집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건 뭐예요? 청와대를 La maison bleu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Une maison bleu라고 하면 파란색 수많은 집들 중에 한 채인 거고요. La maison bleu라고 하면 유일한 파란 집 하나, 청와대라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블루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얀색이라고 하는 블랑에 여성형 블랑슈를 썼다고 해봐요. une maison blanche라고 하면 수많은 부정관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하얀색 집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관사로 붙어서 예를 들어서 la maison blanche라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유일한 하얀색 집 하나 뭐예요? 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을 말합니다. 자, 요런 두 가지의 차이, 이거 두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부정관사, 정관사의 구별법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예시 한번 볼게요. Un collègue sympathique라 그래서 성격이 매우 좋은 이라고 하는 sympathique라는 형용사를 썼습니다. 자, 이 sympathique 지금 컬레그가 남자 동료인가요? 여자 동료인가요? un collègue니까 남자 동료예요. 그죠? sympathique 해서 얘는 이 sympathique까지가 전체가 다 남성형, 원형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규칙 형용사 그래서 앞에 4가지 하고 예외 규칙을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5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불규칙하게 변하는 형용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져오진 않았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실 수 있는, 그죠? 조금 쓰실 수 있는 그런 형용사만 6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뜻을 전해드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부드러운이라는 뜻의 do라는 원형 형용사가 있는데요. 얘의 경우, 복수의 경우는 익수로 끝났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성 단수일 경우에 우리 뒤에 을을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세으가 붙어서 누스가 됩니다. 발음이. 여성 복수는 여성 단수에다가 s를 붙인 형태이기 때문에 누스하고 발음이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변화가 어떻게 되나요? 누스 이렇게 된다. 하지만 이 둘은 스펠링이 다르다. 뒤에 s가 붙는다. 이런 것들 바꿔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으로만 외우시지 말고요. 손으로 꼭 써서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발음상의 차이가 없는데 스펠링이 실제로 차이가 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절한이라는 뜻의 gentil이라는 게 있어요. gentil는 gentil S, gentil 붙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을을 붙이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L을 붙이자. L을 하나 더 중간에 추가해보자 라고 해서 gentil라고 됩니다. 발음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달라요. 남성 단수는 gentil까지만 되고요. 여성 단수는 gentille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발음 수업을 들으셨다면 ELL가 되는 경우 이라는 발음이 난다고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gentil니까 여기는 L 발음이 아예 안 나는 거고요. 뒤에는 끝까지 발음이 나서 gentille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여성 복수는 마찬가지로 gentille에 s를 붙여준다. 자, 그 다음에 낮은이라는 뜻의 바예요. 바, 얘는 S로 끝났기 때문에 S를 또 붙이지 않아요. 남성 복수라고 하더라도 바. 그 뒤에 여성 단수에 을을 붙이려고 했더니 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S를 하나 더 끼워 넣자. 그래서 발음이 바스가 되게 하자라는 거예요. 자, 얘는 여러분 바스 이 두 가지 S까지 꼭 보셔야 되고요. 얘는 여러분들이 발음이나 스펠링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불어 실제 단어 중에 여성 명사인 la base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스라는 뜻의 base라는 거예요. 악기 말고요. 우리가 뭐 어떤 것의 기초가 되다, 어떤 것의 베이스가 되다 이런 뜻을 얘기할 때 베이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것을 불어로 base라고 합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 끗 차이로 그죠? S 하나만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예요.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고 대강 여러분들이 외우시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수준이 올라가서 프랑스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될 때 굉장히 오해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와 명사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앞에 것은 la base, 베이스는 la base라고 하고요. 낮은은 basse라고 합니다. 명사의 중간에 S가 한 개만 있으면 Z 발음이 나고요. S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S 발음이 나요. 이 두 가지의 차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시원한이라는 뜻의 fraîs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fraîs, S로 끝났으니까 S 붙이지 않고요. 여성형에서 갑자기 fresh가 들어가면서 ch으로 끝났고 심지어 앞에 삿까지 하나 들어갔습니다. chapeau chinois라고 하는 시작콤플렉스가 하나 들어갔어요. 악상이 추가됐어요. 이런 악상의 변화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아이처럼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틀린 철자가 돼요. 이런 단어는 불어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악상 하나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frais, fresh. 자, 요가 두 가지 다르다는 거. 이 단어는 시원한이란 뜻도 있고요. 신선한 음식이나 채소가 신선한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뜻을 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화이트 와인의 블랑이 나왔네요. 그죠? 그때 남성 단수니까 le vin blanc을 썼고요. 남성 단수인 화이트 와인이 여러 개가 있으면 le vin blanc 이게 되겠죠. 그죠? S 붙었고 그 다음에 여성형으로 하려고 했더니 blanche라 그래서 갑자기 CHE가 붙었습니다. 아까 la maison blanche라는 게 있었다. blanc, blanche 그렇게 되고 건조한, 마른 이란 뜻의 sec 발음이 쎄까지에는 발음해 주셔야 돼요. 쎄가 아니라 쎄까지 쎄 발음 끝까지 해주시고요. 쎄 뒤에도 S 붙어서 또 쎄 그런데 여성 단수일 때 세쉬 갑자기 됩니다. 그리고 악상도 하나 붙었어요. 악성 떼귀 grave예요. 그죠? 악성 grave가 붙었어요. 쎄 세쉬 이렇게 돼서 S까지 발음이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늘의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명사와 형용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연습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관사명사는 써놨고요. 옆에 뜻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들 스탑 누르고 푸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풀 때 같이 푸셔도 무방합니다. 자, 일단 관사명사 가보도록 할게요. un couteau라 그래서 칼이죠. 써는 양식칼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면도칼도 되고요. un couteau 뾰족한이라는 뜻의 형용사 어떤 게 있나요? pointu라는 게 있습니다. 발음 유의하세요. pointu, un couteau pointu. 그죠? 남성형 단수기 때문에, 남성 단수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멋진 생각, 야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그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불어 표현 보도록 할게요. 생각이라고 하는 이데라는 명사는 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위니데, 그죠? 리에송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위니데 뒤에 멋진이라고 할 때 붙일 수 있는 형용사 뭐가 있나요? génia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니데 génial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 얘는 원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였는데 L까지였는데 얘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뒤에 을을 붙여줬습니다. 발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쉬운 숙제들이라 그래서 des devoirs 숙제는 보통 복수로 들어가고요. des devoirs 뒤에 쉬운이라는 형용사 어떤 게 들어가나요? facile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이 facile은 얘가 남성 단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유추하실 수 있을 텐데 원래 으까지 끝나는 형용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성형일 때 남성형일 때 변하지 않는다. 복수형인 경우에만 변한다 라 그래서 얘는 남성 복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음은 des devoirs facile이라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친절한 친구들 보도록 할게요. des amis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친구들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여성입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라는 단어에 뒤에 으가 붙어서 여성친구, 여자친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여자친구, 걸프렌드의 의미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그냥 여사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없이 그냥 아미만 붙으면 얘는 뭐야? 남사친을, 남자 사람 친구를 말하는 거다. 여사친은 여자 사람 친구는 으까지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형용사처럼 바뀌었네요. 그러면 친절한을 하려고 했더니 얘가 여성이자 복수야. 그러면 얘도 친절한이라고 했던 아까 배웠던 그 단어 여성형 복수로 써보도록 하죠. 뭐라고? gentille라고 발음을 느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des amis gentils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가 예를 들어 남성이었다. 남사친들이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des amis gentil 이렇게 되죠. 그러면 des amis gentils, des amis gentilles. 그래서 마지막 형용사의 발음으로 얘네가 여자친구들인지 남자친구들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여러분 소리내서 연습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멋진 경관이라는 뜻의 un paysage라 그래서 경관인데요. 멋진이라는 단어 선생님 아까 génial 했잖아요. un paysage génial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프랑스 사람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경관에 자주 붙는 멋지다, 경치가 멋지다 라고 하는 형용사는 자주 쓰는 게 따로 있어요. 뭐? merveilleus라 그래서 merveilleus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LLE가 또 발음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느려서 발음해 주시면 되겠죠. merveilleux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커피라 그래서 un café를 일단 넣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프랑스에 가셔서 저 따뜻한 커피 하나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실 때 뭐라고 하실 수 있냐? un café 뜨거운이란 뜻의 chaud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un café chaud s'il vous plaît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그죠? un café chaud 뜨거운 커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사하고 형용사의 원형만 드렸어요. 앞에 제가 드린 이 한국어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관사하고 성수일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빨간, 장미, 그런데 여러 송이 그러면 일단 복수가 돼야 되겠죠. 관사를 복수로 네라고 쓴다. 그런데 장미가 rose, 빨간은 rouge예요. 그러면 얘가 복수니까 뒤에도 rose의 s, rouge에도 s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겠죠. 뒤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des roses rouges. 그죠? 앞에 있는 것은 O 발음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U 발음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발음을 정확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des roses rouges.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위험한 동물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물, animal, 위험한, dangereux. 일단 동물들이기 때문에 관사 복수로 붙여주시고요. animal, S 붙이려고 했더니 뒤에 AL로 끝났네요. 그럼 어떻게? animals가 되고 dangereux 뒤에 S 붙이려고 했더니 이미 익수로 끝나서 붙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발음은 des animaux dangereux 이렇게 되고요. 리에종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프랑스 신문들 가볼게요. 신문, journal, français, 프랑스의 라는 뜻이고 신문들이기 때문에 일단 복수 네 하고 journal 하려고 그랬더니 역시나 AL로 끝났네요. no가 되고요. 그 뒤에 français는 s로 끝났기 때문에 s를 또 붙여주지 않는다. 발음은 des journaux français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단단한 계란 여러 개. 일단 여러분 여러 개니까 대를 붙여야 되겠죠. 계란이란 뜻의 œuf, un œuf, 남성 단수입니다. dure라고 하는 단단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일단 대를 붙인다고 했죠. 그 다음에 œuf는 뒤에다가 s, 그죠? dure도 뒤에 s 두 개 다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답이 어떻게 되나요? des œufs durs 이렇게 되죠. 선생님 아까는 un œuf라고 하지 않았어요? F까지 발음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des œufs라고 하세요? 자, 이 단어는 조금 특이합니다. 계란이라는 뜻의 œuf라는 단어는요. 단수일 때는 un œuf라 그래서 리에종 되면서 F까지 발음이 되고요. 얘가 복수가 되는 경우 얘는 S가 붙으면서 des œufs까지만 발음이 됩니다. F 발음 생략돼요. un œuf, des œufs라고 해서 두 개가 아예 완전 다른 단어처럼 들린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un œuf, des œufs durs, 그죠? 그 다음에 초록색 과일 하나니까 일단 하나니까 뭐예요? un이 되고요, 그죠? un이고 fruit는 남성형 단수고 verre도 남성형 단수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나요? 여기에 뒤에 으나 s가 붙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 un fruit ver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별한 말 한 마리라 그래서 cheval이라는 말, 특별한이라고 하는 spécial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특별한이라는 뜻의 다른 형용사가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익숙한 special이라는 형용사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한 마리니까 일단 그죠? 이 일단 관사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cheval은 남성 단수니까 cheval 그대로 가고 특별한도 남성 단수니까 spécial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변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오늘의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명사. 아까 제가 관사는 뺐어요, 여러분. 형용사가 명사 뒤에 붙어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형용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 보통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사의 친구라서 명사의 성수에 따라 성수일치를 시켜준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줄줄줄 글로 썼던 것을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남성 단수일 때요. 관사 응이고요. 명사 뒤에 형용사 변화 없죠. 여성 단수일 때요. 관사 윤이고 명사 있고 형용사 뒤에 으 붙어요. 남성의 복수일 경우 관사대로 바꿔주고 명사에도 S, 형용사에도 S 세트 맞춰준다. 여성의 복수인 경우 여전히 되고요. 명사에는 S, 형용사에는 으도 S도 그죠? 여성도 붙이고 복수도 붙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더 기억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사 뒤에 오는 불규칙 형용사 6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부드러운 do, douce, douce. 그죠? 친절한 ge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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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til. 발음 달라진다고 했어요. 낮은 basse, basse. 그죠? 시원한 또는 신선한 frais, frais, fraîche, fraîche. 하얀 blanc, blanc, blanche, blanche. 건조하는 sec, sèche, sèche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상까지 여러분, 악상 하나까지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게 많아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죠? 자, 오늘 왕초문법 5강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À la prochaine!